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면 내 가슴이 행복합니다. 내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는 게 참 힘드시죠? 근데 힘든 오늘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세상을 하직한 이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파이팅 하십시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경제난, 실업난이 가중되고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모든 이들이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재택근무,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혼행, 혼자 여행하는 거, 혼영, 혼자 나홀로 영화 보는 거 등과 같은 나홀로족, 코쿤족은 이 누에고치 속에 이 번데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고 자기만이 세계에 이렇게 직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나홀로족, 이 코쿤족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주고받았던 정겨, 그 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정치 세력 집단과 이념 집단 간의 극한 대립으로 우리 사회가 해체되고 분열되고 혼탁해지고 거칠어지고 피폐화되면서 우리의 고운 심성이 망가지면서 근원적 삶의 의미, 존재 의미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심성과 특질 그리고 삶의 온기를 되찾아서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아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미국 시인 샘 레벤슨이 쓴 시입니다. 샘 레벤슨이 자기 손녀를 위해서 쓴 시 중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원제는 세월이 입증한 아름다움의 비결, Time Tested Beauty Tips인데 그냥 저가 줄여서 아름다움의 비결로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시는 로마의 휴일, 로만 하르데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아주 소중히 여겼던 시이고, 오드리 헵번이 1993년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 두 아들을 무릎에 눕히고 들려주었던 오드리 헵번의
유언과도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오드리 헵번의 기도로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각종 이런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오드리 헵번의 기도로 이 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살아온 생의 이력이 참 어렵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지만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니세프 홍보 대사로 있으면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주 불쌍한 힘들어하는 아이들, 아동들을 위해서 특히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모도 출중하지만 그 오드리 헵번의 심성 참 비단같이 곱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시를 제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의 비결, 샘 레벤슨.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씀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시오.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하신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에게 그대의 머릿결을 어루만지도록 하십시오.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으면 그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인 인간은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며 소생하고 교화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결코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도우미 손길이 필요할 때 그대의 팔끝에 손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대는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그대 자신을 도와주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들을 도와주기 위한 손입니다. 제가 공부한 아일랜드 출신 노벨 문학상 수상자 윌리엄 버틀러 예이스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7가지 팁이라고 해서 오래전에 세븐압이 아주 유행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클린업. 그리고 옷도 잘 입어야 된다. 드레스업. 또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말을 줄여야 된다. 샤랍. 그리고 남들과 이렇게 어울릴 때는 지갑을 잘 열어야 된다. 그래서 페이야. 그리고 남들에게 많이 양보를 해야 된다. 기부학. 그리고 친구 만나러 또 이렇게 여러 각종 사회활동으로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된다. 쇼와.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세로 살아야 된다. 취업. 이렇게 7가지 팁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잘 입어야 되겠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외모 지상주의가 널리 흥행해서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우리의 신체를 몽땅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공자님은 조경에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과 털어 그리고 살갗은 부모에게서 온전히 물려받은 것이니 이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색할 정도죠.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세 가지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 여성들이 너무 예뻐서 놀라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똑같아서 놀라고, 세 번째로는 부모와 너무 달라서 놀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미모를 가지고 여성을 폄하한다거나 성형수술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외형적인 외모,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모에 너무 몰입하는 대신에 내성적인 아름다움, 지성미, 이것을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메말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애, 사랑, 덕성, 이해심, 자애로움 등과 같은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성을 아름답게 가꾸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사내에서 은은하게 향기를 바라는 들국화처럼 우리가 향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유행했었던 책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 일본 작가 구리, 요즘 자꾸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구리 요에이가 쓴 우동 한 그릇은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1989년 2월 일본 국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공명당의 고쿠보 나오이코 의원이 연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한 그릇,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낭송을 해서 그 의원들이 모두 흐느껴 우는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8명을 부상을 시켜가지고 가세가 기울고 돈이 떨어져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해도 삿포로에 있는 북해정이라는 그 소밭집, 우동집에 밤 10시경 식당이 파할 무렵
식당 주인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접시를 치우고, 또 안주인은 이제 뭐 의자를 치우고 이렇게 있는데, 허름하게 체크무늬 옷을 입은 어머니와 10살가량의 남자 아이, 그리고 8살쯤 되는 남자아이의 동생, 이렇게 3명이 식당을 찾아와서는 우동 한 그릇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식당 문 닫을 시간에 또 3사람이 와서 1인분 우동을 주문하는데, 그 식당 부부는 흔쾌히 새 손님을 맞아가지고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우동을 먹고 나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이듬해에도 12월 31일 날 새 모자가 똑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우동 1인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그 식당 주인이 모르게 1.5인분, 그러니까 한 그릇에 반 정도를 더 우동 사리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1인분을 주문하니까 그 식당 안주인이 여보, 우리가 3인분을 만들어 줍시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은 우리가 3인분을 내주면 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당황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5인분만 끓여서 내주자.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고 똑같이 새해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되던 해 또 새 모자가 찾아와서는 2인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식당 안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만 더 부풀려서 3인분의 우동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모자는 그 우동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빚을 다 갚았다. 막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첫째가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동안 빚을 다 갚아서 오늘이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아마 2그릇 우동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식당에 찾아오면 식당 주인이 새해 인사를 건네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굉장히 삶의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말, 그리고 이 우동 한 그릇에 대한 일화를 그 막내가 그 학교에서 불짓기대회에서 글을 써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식당 주인 부부가 엿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년 그 식당 부부는 2번 자리, 이들이 새 모자가 와서 앉았던 2번 자리를 예약석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식당 주인은 그 자리를 예약석으로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식당은 돈을 벌어서 아주 화려한 건물을 졌지만 허름한 채로 2번 좌석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문을 닫을 무렵 새 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식당 주인도 얼굴을 몰라본 것이죠. 아이들이 장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허름한 옷을 입었던 그 아이들 어머니가 아이들 앞으로 나오자 식당 부부는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그릇의 우동을 주문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식당에서 망연회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 큰아들은 장성해서 의사가 되었고 막내는 은행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식당을 운영하는 그 부부가 이 세 사람에게 배려해준 따뜻한 마음씨,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싶고 이것이 우리에게 잔잔한 영적인 파문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빛과 소음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버려진 이웃을 보듬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 더 정의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는 인간적인 특질들을 찾아내서 개발해야 될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세상을 떨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양부모가 18개월 밖에 된 그 아이를 학대를 해서 목숨을 달리하게 한 이 사건, 이것과 우동 한 그릇을 판 그 식당 주인 부부의 마음씨, 그리고 그 두 모자에게 식당 문 닫을 시간에 우동 한 그릇을 자식을 위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용기, 이런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 보다 포근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거창한 것, 인도의 간디, 그리고 베트남의 틱 나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테레사 수녀님,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처럼 거창한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세상을 개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 등을 토닥여주는 것, 힘들어서 우는 사람 눈물 한 방울 닦아주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정이 넘쳤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로 되돌아가고 복원하기 위해서 우린가 모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제 부족한 시지만 저가 자작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눈꽃이 아름다운 것은 잎이 져버린 빈 가지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빗물을 머금어도 연잎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물은 미련 없이 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간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또는 그대가 누군가의 고통이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면, 그대는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날, 난 결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맑게 갠 날이 아름다운 노을을 남기듯 이 세상을 곱게 살다간 그대의 자취는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하루해가 제 할 일을 다 한 뒤에 선역 하늘로 넘어가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물러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의 짧은 순간에 살아온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착한 삶을 산 사람은 행복한 표정을 지을 것이고, 악한 삶을 산 사람은 불행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간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혹은 누군가의 슬픔이나 고통을 손만치라도 덜어줬다면, 나는 결코 헛되이 인생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맑게 갠 날이 아름다운 노을을 남기듯 인생의 여정을 곱게 마무리했을 때 그대의 자취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